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이죠. 지금 선거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제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띄운다는 얘기는 헌재한테 야 이거 그냥 단에 빨리 인용해버려. 시간이 없어.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좌파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일제히 경고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노총 이 간첩, 민노총이 완전히 간첩 조직이 다 됐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민노총의 핵심 국장들이 전부 다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전현직 간부 2명이 또, 그러니까 이제 석 국장이 핵심 주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석 국장한테 포섭된 전현직 간부 2명도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조직이 그래서 말이죠. 지금 탄핵 집회를 주도적으로 열고 있는 데는 전부 북한의 공작 지령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99명의 중국인 이 압송 보도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언론 기자에서 밝힌 게 아니라요. 국회에서 밝혔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만약 위법이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법에 저촉이 돼요. 더군다나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법대 동기죠. 자,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사실상 부인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99명의 중국인 압송 보도와 관련해서 의혹을 인정하는 그런 지금 보도, 그리고 의혹을 부인하는 또 보도 전부 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서부지법 이번에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김명수가 도입했던 인기투표제 법원장 보임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제대로 일격을 날렸고 그야말로 좌파식 인기 영합주의 인사정책 완전히 쐐기를 받고 없애버렸어요. 요거 하나는 조희대가 잘했네요. 자, 그런데 요즘에 지금 이제 이 법원장과 관련해서 서부지원이 완전히 우리 법연구의 좌파 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장이 누가 갔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법원장 이제 그 법원장이 말이죠. 25기 김태업 신임 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식 일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공격에도 소송 기록을 비롯한 핵심 기능을 무사히 보존했다. 전체 구성원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본래의 사법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여기서 신속 공정 재판을 강조한 것은 조희대의 재판의 기본 원칙, 재판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희대의 지휘 방침을 철저히 잘 받들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사법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 이 얘기는요, 서부지방법원이 좌파에 속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요 점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적절한 수위의 취임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김태엽 서울 서부지법원장은요, 연수원 25기입니다. 그동안에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 그리고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2008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조희대에 오늘 이 김명수가 도입한 추천제, 그리고 인기 투표제, 요거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이제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사법부 구성원 모두로부터 지금 후보를 추천받아서
임명하는, 그래서 이번에는요, 198명의 법관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이 됐고, 그 중에 108명이 심사에 동의해서 법관 인사위원회 심을 거쳐서 최종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거두법원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을 될 수가 없어요. 인기투표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사 적체, 그리고 그야말로 판사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긍심,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 구성원들의 신뢰에 따라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고려 요소가 돼갖고 인사를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오민석 연순 29기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민석 수석 지금 중앙지법원장은요, 2017년도에 영장 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우병우, 조윤선 이런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요, 특히 이제 의미 있는 분들만 몇만 명 말씀을 드리면, 서울 고등법원장에는 총 9명이 임명이 됐고요. 사법위원소장은 지난번에 그 세계 이혼재판이라고 하는 최태원 요 회장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인사 쇄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임명이 운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서울고법원장, 여기 이제 서울고법원장에는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 관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 조기 대선 꿈도 꾸지 마라,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자, 그래서 요 의도, 지금 이제 야권에서 특히 조기 대선 붐을 일으키고 여기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내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대선 출마를 막지 말라,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판결을 내리라, 암묵적 협박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켜라.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작적 차원에서 이 조기 대선을 야권에서 지금 기정사실로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조기 대선 띄우는 거, 이거는 뭐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야권의 조기 대선 그 시나리오에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과 불공정,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검찰의 공수처 불법 수사 인정과 잘못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속, 그리고 국민에 대한 가토 검열, 최상목에 대한 탄핵 의혹과 같은 위법과 편법과 그리고 불공정으로 나라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잿밥부터 챙기라는 민주당, 그리고 야권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하긴 그 잿밥을 위해서 그동안 민생을 내동댕이 쳐 버리고 탄핵 폭주와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기가 막히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면서요,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황된 꿈을 쫓는 일장춘몽이 아니라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윤상현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아주 옳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이야말로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고 있는 분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요, 윤상현 의원한테 좀 배워라. 몸을 던져서 윤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이러한
지금 취지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좀 비대위가 열렸는데 이 권영세, 권성동이 지금 이제 헌재를 강력히 비판하는, 그래서 40여를 임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적 역수 이런 것부터 해야지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그래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뒤늦은 입장이 아닌가, 입장 표명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버스 지나간 다음에 큰 소리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검찰에서는요,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15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석 국장하고 같이요 좀 간첩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국보법 위반, 특수잠입, 탈출, 회합 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중국에서 북한 공장원하고 접속해서 훈령을 받고 지하 공작 간첩 활동을 범해온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석 국장의 경우에는요, 2023년도에 구속 기대가 돼서 최근에 15년을 선고받았어요. 15년을 선고받았고, 북한 공장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갖고 이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같은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어디 간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간첩은 언제든지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하고 경찰, 검찰이 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이 무려 90개, 대북 보고문이 24건이나 됐고, 그리고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서 지하 조직을 적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MBC, 그야말로 이 기상캐스터,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작년 9월에 상당히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MBC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다가 이제 여론의 압박에 마저못해 지금 이제 스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MBC 3노조도 이거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어요. 그래서 MBC 입장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법률가를 비롯한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회사 내 인사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진상조사의 조사는 주말 사이에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된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위원회에 제공해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미 아시다시피요, 이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이 괴롭힘을 받은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원거지 17장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요, 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MBC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일관해 왔어요. 일관해 왔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요거를 좀 다루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갖고 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또 100기를 들었습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 추경 편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25만 원 민상 회복 지원금, 요거는 요구하지 않겠다. 야, 진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진실성 있는 조치겠느냐? 아니올시다. 이게 전부 다 우클릭하는 현상인데, 우클릭하면서 중도를 잡겠다라고 하는 조기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요, 그 진전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재명이가 한 얘기를 보면요, 정부 여당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해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건, 추경 요구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전히 100기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 달라. 그리고 민생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할 경우에는 차등 지원을 하든 선별 지원하든 다 괜찮다. 자, 그래서 본래는요, 추경을 통해서 25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권에서 무슨 소리냐? 그 내수 진작 효과도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요거에 꼬리를 내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게 기본 시르죠. 이게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사전 대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여론 장난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이재명이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정책을 내리네. 이렇게 좋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게 13조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13조.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게, 지금 이제 금년도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 성장률이 0.2% 올라간다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전망치를 근거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 화폐 발행.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자, 이 지역 화폐 발행, 이게 또 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같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어렵게 마련한 수액인데 2천억 원으로 그 많은 분이 온기를 듣겠다는 점 재정당국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그래서 또 지역화폐 사랑. 이거 참 어마어마하다. 2조의 눈이 지금 멀어 있어요. 2조. 이게 돈 풀어서 대선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랑. 여러분들 코나아이 그 병폐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연금 개혁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효도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시행하자.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어요. 공세로.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을 한다면서 열심히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돌변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니 갑자기 국민회에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구조개혁은 쉽게 안 되니까 모수개혁만 합의하자고 했던 것인데 공윤회 핑계대지 말고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자. 그래서 모수개혁 하자는 얘기는요. 구조개혁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녹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드디어 지금 이제 전환길 우리 강사에 대한 선생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를 주장해온 강사 전환길 씨 협박 메일이 쇄도한다며 경찰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이 전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다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대로 보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침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못 나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판하고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 전 씨는 자신이 수십 차례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이메일 워낙 많아서 읽어보지도 않아요. 예, 무섭기도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로 제 꽃보다 전환길 채널 댓글에 보면은 협박성이 되게 많아요. 설날 당일 전 씨는 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진술한 뒤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비상 상황 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고 위치 추적도 이뤄집니다. 경찰은 전 씨가 112 신고를 하면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고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뜨도록 112 시스템에 전 씨 전화번호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근접 경호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씨와 면담하면서 총 2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전 씨는 근접 경호가 지원되는 최고 위험 등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좀 안정되지만 그래도 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또 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한편 전 씨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환길 그 선생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정말로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환길 선생이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 입장이. 자, 그래서 탄핵 광풍을 차단하는데 적극적인 그리고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전환길 선생에 대한 신변 의혹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김용빈 사무총장, 국회에서요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그러니까 지난번에 99명 중국 그 해커들이 연손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받고 있었느냐 이런 거와 관해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답했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직도 그런 거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러한 추궁을 받은 바 있어요. 윤건영한테. 윤건영이 아시죠? 예, 문재인 친문. 자, 그런데 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게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국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는데 이제 국회 이제 세션이 중간중간에 이제 바뀌지 않아요. 행안위에서 다시 내가 확인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행안위가 끝날 쯤에. 자, 그래서 당시 선거 연수원에는요, 96명의 연수받는 선거의 공무원들이 있었고, 민간인 8명을 포함해서 104명이 숙박 중이었는데, 무전기를 소지한 당직자하고 생활지도 교관이 주차 관련 생활관 이용자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삼출로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은, 요게 감금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군 연수원 청사 내에 들어온 사복 차림의 남성들 이외에 무전기를 들고 창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외부에서 식사하고 늦게 복귀한 직원 2명도 경찰의 신문 확인 뒤에 출입을 허용했고 숙박자들에 대한 감금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해식 이건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식 의원이 또 뭐라고 질문했냐면, 정보사 블랙이온 HID가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 공산당 정상위원 90명이 미국 정보당국에 이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SNS에 떠도는데 그거 해커부대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은요, 이미 현장에서 확인한 뒤 보고드렸듯이 선관위 직원들이 연수 중이었다. 예.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무전기로 이들을 통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직 직원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층에 올라갔을 뿐 감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지난 1월 7일 전수조사를 했는데 바깥에 나갔던 5명은 복귀 과정에서 경찰과 시비를 붙었지만 그냥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6명은 들어가지 말라는 통제를 받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중국인 90명 계엄군에서 체포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못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도 부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기 동창이고 판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선관위 개혁 차원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국회에서의 행안위에서의 공식적인 질문과 답변에 대한 통해서 99명성을 부인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